요즘에 시대차익형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 올인하지 마세요. 크게 후회합니다.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투자를 잘 했어요. 그리고 겉은 화려할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10억 이상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와, 부동산으로 10억? 야, 1억도 아니고 10억이래. 이렇게까지 많이 번 것만 해도 엄청나다 이렇게 부러움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저희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다시 오빠 회사로 돌아가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거 정말 모순이죠. 왜? 노 선생은 저는 회사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목표 수익 이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자신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직이 아닌 제 사업이잖아요. 야생의 삶은 정말 불안합니다. 저는 제 가정은 300에서 350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교육비, 뭐 저희 식대, 뭐 생활비, 뭐 이러한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은 매달 이렇게 나가는데 제 수입은 들쑥날쑥 하잖아요. 이러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잘 때 통장 잔고를 걱정할 때도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나는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왜 이걸 후회하고 있을까? 일정 수입이 없다는 거. 제가 생각했던 확정적인 수익, 따박따박 나오는 그 월세가 없다는 게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심리적 압박이 엄청난 거예요. 그때 내가 잡지 못한 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올인하기보다는 한 달에 따박따박 나오는 그 수익형 부동산을 했어야 된다. 그거를 했었으면 지금 훨씬 더 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겠냐. 저는 이제 시대차익형 부동산에 거의 올인을 했죠. 분양권, 갭 투자, 전세 레버리지 투자, 그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제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후회하는 이유는요, 시세차익형 부동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시세차익형은 아직도 확정된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이거는 월급 받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하나도 확정된 게 없고 일정한 현금 흐름이 안 돌면 사람이 정말 패패해지고요. 저희 와이프는 얘기했잖아요. 오빠 다시 회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3, 400, 4, 500 월급이 나왔을 시절이 더 편했대. 이 말은 되게 큰 교훈을 줘요. 왜 시세차익형 부동산이 위험하다, 그리고 확정된 수익이 아니라는 거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요. 시세차익이라는 거는 결국은 돈을 많이 남기는 거잖아요. 투자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더 위험한 투자에 들어가는 거지. 5%, 6%? 이런 확정 수익이 아니에요. 월세는 그래도 세팅만 해놓으면요, 월 40이든 50이든 확정적으로 거의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시세차익형은 알 수가 없어요. 뭐냐? 내가 3천을 놓고 기다리는 거야. 처음엔 좀 오를 수 있죠. 3천에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했는데 이게 6천이 될 수도 있고 5천이 될 수도 있고 수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도를 해서 수익이 생겨야지만 그건 돈이 번 거죠. 수익이 안 생긴 그냥 허상에 있는 돈 번 거는 돈이 번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서울 부동산 하나가 3억이 올랐어요. 실제로. 3억이 올랐는데 IMF급의 경제기가 오는 거죠. 그럼 당장 이거는 반토막이 나겠죠. 반토막이 뭐예요? IMF 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그런 금융위기가 왔다. 50%, 60%, 심지어 7, 80%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냥 본 게 아닌 거야. 근데 수익형은 따박따박 월 버틸 수가 있는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된 거죠. 근데 시세차익형은 취득세도 나가죠. 그다음 재산세라든지 보유세가 나가죠. 비용은 많아요. 그런데 2,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차익이
전혀 생기지 않은 거예요. 허상의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기 전까지는 고통의 시간인 거죠. 다주택자들은 규제를 맞죠. 어떤 규제인가요? 첫 번째는 대출 규제, 두 번째는 양도세 중과를 맞는 거예요. 제가 투자했던 수도권들은 대부분 조정지역 이상의 수도권 규제 지역이에요. 여기는 2주택자부터는 10% 양도세 중과,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20% 이상의 중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양도를 했어요. 제가 수익이 나서. 근데 1억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일반 가세로 해서 뭐 이거 차익 다 빼고 그냥 8,800 이상이니까 그 세금에 플러스 20%의 양도세 중과를 맞으니 40%가 아니라 60%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방세가 포함이 되면 66%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이러면 정말 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와요. 이래서 1년에 한 채 또는 아예 팔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 아무리 많이 벌었는데 60, 70%를 다 나라에 갖다 바친다고 드는 순간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투자를 안 했으면 이런 뭐 4천이 되든 5천이 되든 이런 시세 차익도 못 건졌을 거예요. 그런데 4, 5천을 건지고 세금을 7천을 내면 이거는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지가 않고 매도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돼요. 올해도 안 팔고 또 2년을 돌려. 이 시간에 내가 확정된 월급이 없거나 확정된 월세가 없으면 또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시세차익형 부동산에 올인하기보다는 적정하게 수익형 부동산에도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시세차익형 부동산의 단점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단점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과감하게 사표를 던질 수 있었던 것도 큰 수익을 났다는 그 숫자가 보였기 때문이죠. 최악의 경우는 뭐 종 안 되면 한 채씩이라도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수익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 유의하시는 건 이거예요. 시세차익형 투자를 안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세차익형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당연히 제가 금수저라든지 뭐 큰 사업을 통해서 돈이 이미 많이 번 사람이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저희같이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시세차익형 부동산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시세차익형 안 하고 월세 투자, 월세 세팅만 해가지고는 절대 이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월급도 받아서 아시잖아요. 월급 300 받을 때랑 350, 400 받았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300을 벌다가 400 벌 때가 되면 이미 소비가 많아요. 애가 컸다거나 결혼을 했다거나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소비를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월급 300과 400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월세나 수익형 부동산을 보자고요. 자, 내가 50에서 100만 원의 수익형이 아닌 월세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정감은 분명히 주죠. 그런데 이게 회사를 그만두거나 내가 꿈을 가진 거에 올인을 했을 정도의 큰 돈인가요? 100만 원의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연간 1200이에요. 이것도 세금 떼고 나면 그냥 1000에서 1100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로는 절대 큰 부자 못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월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인지 또는 시세차익형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인지 거기에 전략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맞벌이 유무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20, 30대들은요. 시세차익형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시세차익형 부동산 투자 안에서는 절대 부자 될 수 없다. 월급 50 오른다고 부자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이분들은 만에 하나 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리턴, 큰 수익 한번 발휘하셔야 되는 거야. 여기 한번 과감하게 승부를 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45세, 50세 이상이 된다. 이러면 시세 차익의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60, 70이 넘어가는 노년층이 되면은 무조건 시세 차익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젊다고 어리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요. 불안정한 프리랜서라든지 계약직 이런 분들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언제든지 회사에서 아웃될 수가 있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라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시세 차익보다는 수익형의 비율을 훨씬 더 높이세요. 그냥 예를 들어 내가 가용자금이 3, 4천이 있다. 그럼 처음부터 시세 차익형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익형으로 3, 4천에 투자를 하고 레버리지를 최대로 활용을 해서 월세형에 세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비규제 지역에 들어갔다고 하면 70%의 대출이 됩니다. 거기에 자기 돈 3천 정도 넣으면 수익률 8%, 7%짜리의 수도권 경기 지역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세요. 3, 40만 원의 확정 수익이 매달 꽂혀요. 근데 이것도 무시할 돈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저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이니까, 또는 사업을 앞두고 있는 아직은 큰 사업가가 아니면요, 이것도 되게 소중한 현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저처럼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너무 올인해서 고생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영상 만드는 겁니다. 혹시나 솔깃해서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올인하고 싶더라도 꼭 참으시고 수익형 부동산에도 조금 분산을 하시기 바래요. 오늘 이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추가, 알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